배경 시대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다시 복학을 선택하지 않고 뉴스킨을 바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 총각이었기 때문에 회중에서 나오는 것처럼 되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약간 이런 후문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때 사업을 뛰어들어서 확실히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뭐 믿음이나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두려우지만 도전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나니까 2006년도에 결혼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내년이면 20년 차 부부거든요. 20년 돼야지 이제 부부가 서로 알아간대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정도를 진짜 달렸던 것 같아요. 애기 좀 봐. 너무 귀엽다. 그래서 그때 24살 때 만나서 25살 때 결혼하고 20대 후반에 아빠가 됐거든요. 그리고 34살 때 뉴스캔에서 밀리언 달러 서클 멤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얘가 생겨요. 넷째가. 귀여워. 그래서 잠깐 이제 어떻게 할까 보면 너무 이제 좀 애들이 좀 어느 정도 키워놨다 이럴 시기에 넷째가 생기면 다시 시작이 모든 게 리셋이 다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한 10년 내내 그 분유 가방 들고 다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나한테 잠깐 시간을 달라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 거기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있어가지고 성경 통독이 있대요. 통독.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아이를 주셨을까? 라고 해서 들어가고 하여튼 뭐 그리고 나서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다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얘가 밀리언 달러 서클 멤버 인정 받고 나자마자 생긴 아이예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은 10년은 정말 저희 부부가 올인해서 뉴스킨 사업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위에 있는 3명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중국 아주머님도 고용을 하고 1층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해가지고 그냥 24시간 풀타임 아이들을 다 남의 손에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넷째가 생기니까 얘만큼은 좀 한번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알아보다가 홈스쿨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홈스쿨은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니는 대신에 다른 어떤 그 조직이 있는데 그런 조직이 있어요. 홈스쿨이라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아무튼 뭐 홈스쿨 들어왔던 그런 데를 좀 찾아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이제 홈스쿨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홈스쿨 쭉 하고 있어요. 홈스쿨 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24시간 집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이프가 한 3년 정도를 와이프 홈스쿨을 했고 사업을 저 혼자 했었어요 그때 당시. 와이프가 없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다시 하다가 지금은 거의 제가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는 신나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둘째가 커서 뉴스캔에서 팀헬트라는 타이틀이 되면은 매년 이렇게 정말 좋은 곳으로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희 아들이랑 제가 지난번에 두바이를 갔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아이와 일주일이라는 거의 한 열흘이라는 시간을 둘이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6월달에 이제 어디죠? 그리스, 터키 크루즈를 가요. 근데 요 막내랑 얘 차례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같이 이렇게 가기로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홈스쿨 하기 전에는 밥 짓는 것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업하느라고. 멋있다. 성적 엄청 요리만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마카세를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다시 강인이 형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근데 제가 제 나이가 사실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킨이 과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손 들어보라고 하진 않을게요. 처음 오신 분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20대 때 만났잖아요. 저는 20대 때 누스킨을 저한테 주었던 가치는 뭐냐면 이거를 잘 해내면은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고 부유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소위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비전을 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가치였던 것 같고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만약 일반 직장인이었다면 난 지금 무슨 고민을 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10년 내에 아마 퇴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만약에 아주 좋은 기업을 다녀가서 한 5억 퇴직금 받는다고 해볼게요. 퇴직금 5억 받아. 그렇게 요즘 주나요? 잘 모르겠는데 뭐 3억 준다 해볼게요. 5억이든 3억이든.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퇴직을 앞두는데 5억 3억이 있어요. 한 방에 딱 받아 일시불로. 그럼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불안할 것 같아요. 5억을 받았다 쳐볼게요. 그럼 어때요? 난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시불 5억을 받았으니까. 근데 5억을 갖고 남은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5억을 일단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섣불리 만약에 내가 장사 같은 거를 해서 한 1억 몇천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볼게요. 내가 이 자리가 없으니까. 그 한 3번만 마음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차라리 자영업보다는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이번 백종원 씨 그 회사가 상장했더라고요. 근데 6만 원대 들어갔는데 지금 2만 원대야. 만약에 예를 들면 6만 원대 몰빵을 할 거야. 이건 커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5억을 어디다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한 방에 또 그 투자한 것도 날아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5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 갖고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되게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잘 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안에 한 5억 퇴직금 받고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좋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누스킨은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투자금이라는 걸 그렇게 막대하게 지급하지 않고 한 1년, 2년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한번 시험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 성공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때 접어도 다른 어떤 투자를 했다거나 혹은 뭔가 자영업을 차렸다거나 이거보다 리스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 또래보다 조금 어린 30대, 40대 초반 직장인 분들이 내 직업을 이 회사가 영원히 채워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그분들도 고민일 거 아니에요, 제 나이 또래. 근데 만약에 뭔가를 사이드 잡으로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투자금의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굉장히 큰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해보다 보니까 밥하다 말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누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고 또 여러분한테 지금 각 나이대 혹은 상황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나한테 어떤 기회부여 가치가 주어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 정보는 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적인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은 출발은 지금 너무 오래돼서 다 아실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출발은 어떻게 됐냐면 경제활동의 한 분야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경제라는 게 지금 경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사실 주머니가 풍족해야지만 계속 쓰니까 생산자도 물건을 생산하고 분배업자들도 계속 그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경제가 커진다는 건데 소비자 주머니가 너무 얇아지고 그죠? 임금이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직장을 잃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사실 생산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강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요구도 줄어들고 경제가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스킨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중간 분배가 들어가고 최종 단계 소비자까지 오는 이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출발은 이거였어요. 중간에 품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 요거 한번 다이어트 해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아까 고쳤는데 또 깨졌네요. 요 중간에 800원이라는 돈을 분배에 들어가는 그죠? 경제활동이라는 게 누군가가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어려우니까 분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어디예요? 소비자죠. 하지만 여러분도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생산에 참여하고 있거나 분배에 참여하고 있고 여러분의 직업이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세 가지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을 한번 다이어트를 시켜본다면은 좀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이 우리 쪽으로 좀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800원이라는 기존에 책정됐던 것을 한 400원까지 줄여야 되는데 이런 작은 비용을 받고 그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냥 유명한 사람들 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솔직히 한 명이 영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 SNS라는 게 있어서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평범한 일반인들도 영향력을 갖지만 과거 시대에는 한 명이 영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냐고. 하지만 그런 별 보잘것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일반인이라도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확장을 시켜서 만약에 제품을 유통을 시켜낸다면 그 400원을 이 유통에 참여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작은 유통망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은 조금 주는 거고 돈을. 누군가는 큰 유통망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또 많이 주겠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인 출발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간에 거품을 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은 지금 이름 다 망해요. 중간 거품 빼가지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채널에서 중간 거품 많이 뺐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말 탁월한 제품을 갖고 있고 소비자들이 진짜 이 제품을 쓸 수 있을 만한 제품을 갖고 있어야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거품만 빼도 네트워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식 판매 이런 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면은 유통에 거품을 뺀 채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만 딱 들었을 때는 아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얘기 드렸던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에 출발하는 그렇게 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정상적인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를 우리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리얼 소비자가 실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럴 만한 제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제품이 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그 제품을 실제로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을 이뤄낼 수 있고 이걸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사람은 수입도 커지는 거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회사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도 수입이 적은 거예요.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피라미드 같은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는 이론대로 안 돼요. 이론대로 안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뭘까요? 일단 소비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만한 제품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만들어줄 만한 제품을 안 갖고 있다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하면은 보상을 많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현혹이 돼서 이 일에 입문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매출은 안 일어나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사실 그만둬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매출이라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주머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자는 거죠. 100만 원, 뭐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1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모으면 매출이 커질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매출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수입도 이것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여기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나마리 그 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진짜 소비자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셔서 진짜 소비자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걸 해볼 수 있는 일인 거고요. 실제 소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누스키는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상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그럼 회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회원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하면 될까요? 아까 이론대로 되려면 일단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지속적인 끊임없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니즈를 맞는 제품 만들어내야 되고 누군가 그 제품을 통해서 뭔가 유통을 시켰다면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운영이 안 되겠죠. 회원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러한 제품을 경험하고 배워서 그죠? 자신이 유통망을 만들어내서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회사와 회원이 해야 될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갈 때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죠. 이 두 바퀴 중에 하나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면 회사는 성장할 수가 없고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돌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회사는 이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판단하실 때 이걸 잘하고 있나를 보시면 돼요. 혁신적인 제품을 지금 이 시간에 잘 만들고 있나? 보상 약속했던 거 제대로 지급하고 있나? 그럼 내가 할 일은 일단 잘 경험하고 이거 잘 배워서 유통망을 확장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 누스키는 어떤 사명을 갖고 출발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스키는 1984년도에 출발했어요. 몇 년 됐어요? 40년이 넘었죠. 그럼 어때요?
이게 두 부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됐어? 너무 구닥다리 회사 같아. 이런 부류가 있고요. 믿을만하다. 이런 부류가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40년 됐다는 것만으로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 어떤 기업이 창업을 해서 5년 내에 살아남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5% 미만이에요. 그 살아남은 5% 미만이 다시 5년, 향후 5년을 살아남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또 5% 미만이에요. 그 얘기는 한 기업이 출발해서 100개의 기업이 출발하잖아요. 10년이 지나면 하나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40년간 시장에 살아남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대, 애플, 뭐 기아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오랜 기간 살아남았다는 것은 아마 어쩌면 그 당시에 태동했던 그 수많은 기업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기업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40년간 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누스키는 1996년도에 창업하고 10년 이후에 어떻게 돼요?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기업이 돼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상장 폐지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자, 아무튼 그 기업이 어떤 사명을 갖고 왔냐? 우리는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겠대요. 첫 번째,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겠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적인 중요한 점이죠. 두 번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한테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겠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것을 우리끼리만 노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을, 영향력을 펼치겠다. 이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명인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 만들고 있대요 라고 하면 믿으실래요? 제가 만들고 있대요 라고 한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한번 새해 소망으로 시작해보겠죠. 그러면은 이름만 하면 어떨까요? 야, 기왕할 거면 쓸데없는 거, 검증되지 않은 거 돈 쓰지 말고 검증된 거 돈 써. 이게 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검증된 제품 먹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3년 연속 파마네스가 체중 조절 대한민국 1위에요. 넘버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로모니터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그걸 얘기해줘요. 일단 혁신적인 제품으로 다이어트 시장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참고로 다이어트는 체중 조절 식품은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예, 글로벌 시장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넘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킨케어 분야에서 뷰티 디바이스 분야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거, 그죠?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그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7년 연속 누스킨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넘버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누군가가 스킨 디바이스를 쓰려고 한다면 기왕이면 전 세계에서 검증받는 걸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유로모니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로모니터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유로모니터가 뭐길래 니들이 평가를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유로모니터는요 일단 기업 역사를 보면 72년도에 창업을 한 기업이고요. 리서치 기관 중에서 탑이에요. 이 기업은 전 세계 16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00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장 조사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개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로모니터에서 선정한 한 분야의 1위다라고 한다면 광고할까 안 할까요? 대대적으로 할까요? 소극적으로 할까요? 대대적으로 하겠죠. 사실 누스키는 너무나 멍청한 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대대적으로 해야 되거든 사실은. 볼게요. 스포츠 음료, 세계 스포츠 음료 1위 누가 1위래요? 개털이 이거 광고 해야 하네요? 해요. 손흥민 선수 나와가지고 세계 1위 스포츠 음료라고 써놔요. 이렇게 당당하게. 손흥민 선수 광고예요. 자기들이 세계 1위 스포츠 음료래요. 이런 최고의 선수들이 이런 거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사에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파워에 대해서 어떨까요? 쥐가 뭔데 세계 1위래? 이럴 거 아니에요? 뭘 근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유로모니터 선정. 스포츠 음료 분야 전 세계 판매량 1위. 여러분 혹시 도리토스 그 나초 한번 사먹고 싶으면 지금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이따만하게 써있어요. 월드 넘버원 나초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나초라고 선전해요. 뭔 근거로? 보도한 나초 입장에서 열받게? 도리토스가 이러면? 그렇죠. 아니 니들이 뭔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유로모니터 선정 글로벌 넘버원 나초. 그럼 우리는 유로모니터 선정 글로벌 넘버원 디바이스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체중 조절 제품을 갖고 있어요. 회사가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한 거고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야, 기왕 먹을 거면 세계 최고 거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왕 바를 거면.
그런 제품 회사는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요, 프리즘 아이오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항산화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어요. 바이오포토닉 스캐너라고 2000년대 초반에 이게 나왔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20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그 대화하려고 회사에서 그 3천만 원짜리라고 그래가지고 보증금 꽤 많이 내고 한 달에 그 운영만 50만 원씩 내면서 그걸 했거든요. 이거 세팅 시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따가 그걸 끌고 다니는 거. 제가 사진 안 하고 이게 끌고 다니면서 그 온도에도 되게 약해. 그리고 온도도 한 20몇 도에서 몇 도를 딱 맞춰야 돼. 그 제가 예전에 그 체조 선수들과 한번 측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까 이거 맞추려고 히터 틀어놓은 데다가 그 스캐너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온도를 잘못 너무 뜨거운데 옆에 놨는데 스캐너가 막 쪼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3천만 원짜리인데. 별 완전히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회사가 20년간 그런 걸 어쨌든 항상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나중에 이거 손바닥만하게 나오면 진짜 좋겠다. 이거 측정하는 게 되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측정하려면은 이게 끌고 가야 되지. 너무 민감하고 기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그때 당시에 대여료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내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한 30만 원 정도 아직 확정은 안 되지만 3, 40만 원대 가격에 내가 소유할 수 있게끔 나와요. 항산화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적인 지표에 대한.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소비자여도요. 소비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건강 측정하고 내 가족 건강 측정하려고 갖고 있는 건데 누구 지인 만날 때 어디를 가든 주머니 다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이걸 갖고 그 자리에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올해 말에 처음 출시가 되고 내년에 아마 정식 오픈이 될 거예요. 혁신적인 제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뭘 해준다고 했어요?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근데 스티브 런드 회장이 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나쁜 기자죠. 아니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인식도 안 좋은데 그래서 판매 방식 바꾸는지 왜 그걸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스티브 런드가 뭐라 그랬냐면 누스킨이 30년간이 쌓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판매 방식을 바꿀 생각이 절대 없다. 왜냐면 이런 복잡한 제품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백화점의 대형마트에 진열 판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스킨 만든 혁신적인 제품을 이 유통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사업기회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애를 안 낳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써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써줄 사람. 그래서 이 누스킨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노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 유럽, 범중국, 아시아권이에요. 이렇게 되면 클릭하면 자기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요. 클릭하면 그 나라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인디아 이렇게 있죠. 인도가 이제 올해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인도 시장을 오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인도 오픈하는 것 자체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누스킨이라는 이 기업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회사만 기회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도 시장에 나도 한번 깃발을 꽂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참여해가지고 그 이익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들을 끊임없이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업의 기회. 인도는 클릭하면 안 나와요. 이렇게.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변환이 되지 않아요. 아직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제가 첫 번째 알아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뭐였냐, 그리고 누스킨이라는 그중에 어떤 회사냐,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 그 사명대로 말대로 하냐, 그런 부분을 좀 잠깐 같이 나눠봤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뭐 그냥 제품이 좋고 회사가 좋다고 안전하다고 선택을 하진 않으니까 도대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 그런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매력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냐. 두 가지 매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집이고 사람이고 산이고 호수라고 해볼게요. 지금처럼 상하수도 시설 없어요. 아주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그럼 사람이 제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물이죠. 그래서 강가 주변에서 뭐가 발달했어요? 네. 그 나라라든지 그렇게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4대강 뭐 이렇게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달한 곳도 강이 있는 주변이었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산 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다시 물을 갖고 집으로 와야 되겠죠. 이 행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죽기 전까지 계속 해야 돼요. 내 원투 원치한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동이를 들고 계속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힘이 좋아서 다니는데 만약에 좀 노화가 시작돼서 저 사람 못 넘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른 행동,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삽을 들고 나오더니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또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고 너 뭐하니? 했더니 아, 나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계속 양동이를 내가 노인이 돼서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난 더 이상 저 산을 굳이 넘지 않아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물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 뭐라고 반응을 해요? 야, 나도 같이 하자. 너 진짜 천재다. 이래야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양동이 들고 따라와. 대부분 후자죠. 양동이 들고 따라와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계속 한 거예요. 드디어 이게 완성이 됐네요. 드디어 물을 트는 날이 왔습니다. 굉장히 대한데요. 물을 탁 틀었는데 쪼르륵 똑똑 쪼르륵 똑똑 이렇게 나오는 거야. 칼칼 나오는 게 아니야.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쫄쫄쫄쫄 나오는 걸 모아봤더니 일주일에 하루는 안 넘어가도 되게 생겼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물이 받아줄 때.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 얼마만큼의 자유가 생겨? 하루만큼의 자유가 생겨.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그 또 쪼르륵 똑똑 쪼르륵 똑똑 나와요. 또 만들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드디어 콸콸콸 쏟아지게끔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굳이 산을 넘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럼 산을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운동하러.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산은 운동하러 가는 거지 물 길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노동의 가치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저는 요즘에 자본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 뭐가 되냐면 노동하는 걸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거 자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라고. 그거 노동을 되게 괄시하잖아. 일하는 사람 되게 무시하잖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일 안 하는 게 네트워크에 주는 가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는 결국 이걸 통해서 일을 안 하고 자유를 얻고 그걸 떠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노동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그냥 싸그리 먹다가 다 백수가 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인생 막 쓰면서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게끔 내가 만들어낸다. 과거에는 이게 물이 중요한데 지금은 돈이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만들어놓은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누스캔에서 쫄쫄쫄쫄 나와. 봤더니 그러면 하루만큼의 자유를 나한테 선물할 수가 있고요. 콸콸콸콸 나온다면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선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경제활동하는 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인플로이, 누구한테 고용당한 거예요.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 내가 스스로 고용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5억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되게 안정적이고 참 안심할 것 같지만 불안해요. 왜냐면 5억을 투자자니 자영업 3번 날리면 끝이고 투자 잘못하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은행에 맡겨놓자니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자가? 못 따라잡아요. 그냥 계속 꽃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 얼마 전에 7,000원짜리 순댓국이 지금 12,000원, 11,000원이잖아요. 다. 우리도 모르게 점점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제도가 사실 없어진 게 이게 뭔가 누가 운동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일부러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거래요. 왜 옛날에는 농사만 지으면 되니까 뭐예요? 힘만 쓰면 됐지만 이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기술자도 필요하고 회사가 커지니까 변호사도 필요하고 그죠? 또 의사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근데 노예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의사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시켜야 되는데 투자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시켰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차라리 다 자유 주는 거야. 공부하려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공부하려면 그 먹이면서 키우면서 할 돈을 갖다가 다 공부해서 오면 그때 월급 주는 게 더 싸겠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유의 운동에 대한 부분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딱 막혀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간의 이동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 내가 진짜 열심히 했고 월급도 전보다 오른 거 같은데 왜 생활을 더 팍팍하지? 물가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내 임금이 뛰는 거보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만큼의 강력한 연봉을 내가 받거나. 그죠?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면 돼요, 여기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B나 I 사부면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B는 뭔가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요. I 사부면은 그죠? 이 B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가들이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이 왼쪽은 활동소득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노동을 했을 때만 소득이 나오는데 노동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동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문제는. 내 노동력을 자꾸 기계가 대체하고 AI가 대체한다고 내 몸이 이제 좀 늙어가기 때문에 노동력은 언젠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또 뭐라 그래요?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토지, 자본이 없으면 노동으로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노동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내가 완전히 앵꼬가 나기 전에 옮겨와면 안심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앵꼬가 되기 전에 옮겨오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는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비활동 소득을 만들 수가 있어서 당신이 그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B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4명을 키우는데 홈스쿨 하면 악기를 다루거든요. 바이올린을 2명 배우고 첼로를 2명 배워요. 레슨을 다 시켜야 돼요. 제가 피가 오르거든요. 얘들 이거 타느라고 등골이 휘어요. 그 와이프 하면서 제가 500만원짜리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500만원 싼 거 샀더니 또 이게 한 250만원 수리비 100원 100원 그거 타고 다니면서 이게 우리 와이프는 핸들링 잘 되는 자전거 그걸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네. 뭔 얘기가 돼 얘기지? 네. 이거 분노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라 그래서 뭐 놀고 먹자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안감으로부터 해방, 이 얘기를 해방을 시켜주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거 자꾸 막아버린대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일로 오는 거 막는 거? 또 하나는 우리를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그거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난하게 만든다. 딱 내려왔어. 차 타려고 했는데 하차가 내려오죠. 엄청 좋은 차 타네? 그럼 우리는 속으로 올 때 얘도 이런 거 타는데 나도 이런 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리해서 질러버려. 그럼 나는 사실 지금 막 한 60개월 할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난 부자야. 쟤도 저거 하는데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얘를 건너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그런 거 심할 수 있어요. 왜? 이 사업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보여줘야지 남들이 리크루트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자꾸 저도 옛날에 착각했었거든요. 20대 때. 그래가지고 무리해서 막 그런 거 지르고 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는데 우리는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탄탄하게 내 자산 가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잉여 소득을 만들어서 투자하셔가지고 뉴스킨에서도 돈 나오고 여기서도 돈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에 주는 가치는 나의 주 수입은 내가 지금 왼쪽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싸리 많이 벌어야 돼요. 물가 상승을 넘어설 만큼.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풍족했을 만큼. 그게 아니라면 뭔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장치를 마련해 놓는 하나 정도를 내가 하면서 마련해 놓는 게 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얼핏 보면 요거처럼 보이거든요. S. 근데 처음에 다 대부분 S예요. 그런데 잘 하지 않다면 이쪽이 가능해요. 뉴스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여기 성공해가지고요. 여기서 이거 투자해가지고요. 건물도 갖고 있고 뉴스캔에서 돈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목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 소득, 비활성 소득, 결국엔 자산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측을 넘어갈 자산이 만들어요. 그 자산이 뭐냐? 뭘까요? 이 사업에서? 소비자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 입문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보상이거든요. 제목에 뉴스킹 사업과 신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신보상부 좀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측 사업으로 이동을 해서 뭔가의 시스템 소득, 자산 소득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자산이 좀 다른 사업이랑 좀 다른 게 백종원 씨는 그 주식이 상장되면서 바로 3천억 부자가 됐죠. 예. 자기가 한 50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게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3분의 1 이게 3분의 1 떨어졌으니까. 아무튼 근데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잘 키워서 이 회사를 영원히 내가 삼성처럼 뭐 이렇게 가져가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예, 인수합병에서 팔아먹어야지.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스키는 안타깝게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매출액이요. 만약에요. 한 연매출 한 3억, 4억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만들어 보겠죠. 그럼 그 시장에서 팔면 얼마에 팔릴까요? 그 꾸준히 그런 캐시카우 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엄청난 금액에 한 방에 팔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유통망을 만들었다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또박또박 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비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상속시켜야지 이 비전은 가능해요. 네, 좀 딴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누스킨에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자산은 내가 단단한 소비자를 만들면 마치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매장 하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스킨으로 구매를 소비자들이 다 온라인에서 하거든요. 모바일이나.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자망을 만들었을 때 대리점하는 소유한 것 같은 자산 가치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대리점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자본금, 교육이수 이런 것들 유명한 데일수록 많은 자본금들하고 교육이수 기간도 길어요. 근데 좋은 게 뭐예요? 회점률이 적어. 백종원 씨가 그 지금 막 사람들한테 지적질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점률이 너무 높다. 네. 하고 나서 없어진 브랜드도 진짜 많아요. 네.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어지면 회사 입장에서 없어졌나보다 하지만 그거 차린 사람은 뭐예요? 자기 전 인생 얼굴 차린 사람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자본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회전 확률 적은 거. 근데 대신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일정 이상 매출도 일어나야 돼. 이런 조건이 있어요. 까다롭죠. 근데 누스킨도 나의 매장 하나를 온라인상에 내가 갖게 된다. 그러면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냐면 2000 그룹 볼륨, 세일즈 볼륨이 내 소비자가 나를 통해 만드는 소비자가 340만 원 매출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어떤 자산가치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땠어요? 사업을 알아봤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부담. 나 이것 때문에 도전 못하겠어요. 이래서 사업에 관심도 있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만 이게 부담돼서 안 했던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누스킨에서 의미 있는 소득이 들어오려면 사실은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생겨야지만 되고 그것을 유지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동일해요. 내가 대리점으로서의 로열티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내 모든 소비자에 대한 로열티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럼 한 340만 이상 정도의 매출액이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잘 만들어낸 사람은 두 번째 자산 가치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레이크록이 잘 되는 맥도날드를 인수한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가 원래 창업한 거거든요. 그걸 이 사업가가 인수한 거예요. 인수해서 그걸 완전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해요? 복제를 했죠. 그랬더니 레이크록이 살아생전에 1000개 정도 맥도날드 가맹점이 생겼는데 죽고 나서 몇 개 됐어요? 지금 4만 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실.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되는데 내가 빠지니까 완전 쪼그라드는 이건 사업이 아니죠. 자영업을 한 거죠. 근데 레이크록은 햄버거 갖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이 맥도날드 기업 가치가 200조가 넘었어요. 200조 햄버거 팔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업 가치가 높았냐? 39,000 정확하게 39,000개 매장에서 하루에 100개씩만 팔려도 하루에 햄버거 390만 개 팔리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내가 수제 햄버거 가게집에서 하루에 100개씩 혼자서 판다. 몇 년 걸려요? 390만 개 나도 맥도날드 한번 따라잡아본다 하면. 일단은 귀신이 돼서 팔아야 돼. 네. 106년이 걸려요. 하루 매출액 따라잡는 거. 1년 매출액도 아니고 하루 매출액. 혼자 하는 가게가 맥도날드 하루 매출액을 따라잡으려면 10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큰 매출액을 어떻게 이건 일어날 수가 있었냐면 복제라는 걸 통해서 레버리지, 확장을 시킨 거예요. 누스킨에서는 내가 소비자 만드는 거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혼자서 아무리 많은 소비자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서도 레버리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확장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까요?
여러분이 안정적인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3000G 그룹 세일즈 볼륨.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제품 쓸 수 있는 소비자망을 내가 묶어냈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잘하기 원해요? 이 사람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더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 얼마예요? 매출?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사람 한 명만 더 먹자면 1500만 원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요. 혼자서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계속 일으킬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안정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뭘 요구했냐면 당신 제품만 팔지 말고 당신과 같은 대리점 한번 교육시켜볼래요? 복지해볼래요? 마치 어떤 본사처럼? 싫은데? 이럴 수 있죠. 내가 왜 그거 귀찮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회사 대신 당신이 그거 하는 거니까 당신한테 보답을 주겠다. 보상을 지급하겠다. 어떻게 줄 건데요? 당신이 직접 만든 대리점은 1대 대리점이라 그러는데 이 1대 대리점도 잘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당신 산하에 이 1대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통해 만들어진 대리점도 잘 가르치고 복제해봐라. 잘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맥시멈 6번째 단계까지 로열티를 5%, 이 대리점들의 매출의 5%씩 로열티를 줄 테니 당신부터 확장된 6번째까지 당신이 한번 잘 가르쳐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 대신 당신이 그 역할 해볼래요? 나 귀찮은데 그럼 안 해도 돼요. 나 한번 해볼래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큰 한번 비전을 그려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입문한 사람도 이거 보고 입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큰 사업을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은 이걸 통해 입문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번 소일거리 정도, 부수입 정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라는 분은 아까 요거 보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부수입 1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세일즈 능력도 배워야 되지,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도 배워야 되지, 또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100만 원 벌기엔 대가집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벌려고 시작했던 사람은 대부분 다 포기했어요. 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무리 쪼록쪼록 들어오는 돈이라도 하더라도 그걸 벌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보고 한 사람한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한 사람은요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다. 그게 없었다면 다 못했어요. 사업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근데 뉴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비전을 보고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비전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다 보니까 비전을 보기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나 이거 보고 왔는데. 근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매력 있네 라고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도 생기는 게 이 신보상이에요. 볼게요. 회사가 신보상을 마련할 때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코로나로 많은 게 바뀌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세일즈 이런 거 되게 경시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제품 팔아서 돈 벌고 싶어 하더라고. SNS에 올려가지고. 이런 사람 되게 늘어났다. 경쟁 환경도 바뀌고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기업들이 예전에 직판 기업들끼리만 경쟁했는데 지금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기업도 경쟁 상대가 됐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나서 한 석 달 내에 한 10몇만 원 정도 벌게 되면 이분들이 사업을 잘 해나가더라. 빠른 시간에 어쨌든 간에 돈을 실제로 벌게 됐을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 2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유의미한 보상이 안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비자가 실제로 한 명만 생겨도 유의미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한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는 리더, 큰 비전을 갖고 하는 사람, 부수입 벌었으면 좋겠다는 빌더, 그 다음에 뭐 그냥 입소문 좀 내주는 사람, 그냥 제품만 쓰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들이 모든 바퀴를 다 돌렸는데 이제는 이런 대다수의 제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실제로 돌아가는 동료원이 될 수가 있으니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보상이 신보상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신보상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좀 표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기가 팔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필리에이터들이 그 링크를 올리거나 아니면 광고를 해요. 자기 그 웹사이트에. 그죠? 상인이 제품을 갖고 있고 그 제품을 어필리에이터들이 자기 링크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소비자가 들어가가지고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거래량을 추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거래가 일어난 거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어필리에이터들한테 뭘 줘요? 커미션을 주고 그 제품을 판 사람들한테는
제품 판매가 일어나게끔 실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인데 쿠팡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상품을 어필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해서 사람들이 그 링크를 보고 살 수 있게끔. 여행도 그냥 무슨 뭐 연예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가 뭐 후기를 남기고 해가지고 그 링크를 보고 그거 결제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뉴스킨도 그거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신보상. 어떻게 도입을 했냐? 내가 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제품을 실제로 소개해가지고 셀링, 내가 직접 판매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 셀링 보너스를 4에서 20%까지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던 모사입니다. 소비자가 4에서 20%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 굉장히 큰 겁니다. 20%. 어떤 기업이 매출의 20%를 준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기업이 순이익이 20%가 돼요. 자기 매출의 20%. 예를 들어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순이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 매출의 20%까지 줄 수 있다. 소비자한테. 근데 재미난 건 내가 직접 소비자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소비자를 만들었는데 이 소비자를 가르쳐서 이 소비자도 또 다른 소비자를 만들 수 있게끔 내가 돕잖아요. 그럼 그걸 레퍼링 보너스, 후원 보너스라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만든 그 어필리에이터들이 어필리에이터 활동을 하게 돼서 소비자를 만들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도 이렇게 보상을 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지금 내가 뉴스킨을 알아보는 입장에서 한번 수적천석이라고 조그만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뚫어낸다 그래요. 작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꾸준히 뉴스킨 제품 좋아하고 사업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꾸준히 매주 한 명의 멤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한 명의 멤버는 뭐냐면 제품 좋아하는 사람, 제품 쓰는 사람 한 명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한 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한 분, 그 다음 주에 한 분, 마지막 주에 한 분. 그럼 한 달 동안 저 몇 명의 멤버 만들어요? 네 분. 근데 이 네 분은 제품만 쓰는 사람이죠. 근데 네 분한테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 요즘에 어플리에이트 마케팅 많이 하는데 당신도 제품만 쓰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제품 한번 홍보해 볼래요? 어플리에이트 활동 해보세요. 인터넷이나 그 SNS에 링크를 올리셔도 되고 후기를 남기고 아니면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냥 지인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도 돼요. 한번 하는 거 해보시겠어요? 라고 권했더니 한 세 분은 자기 그런 거 관심 없대요. 한 분이 그거 저도 할 수 있어요?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플리에이트 활동을 하는 분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내가 만약에 매주 한 명의 멤버를 만들면서 매달 한 명의 500 어필리에이트라는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멤버 정도를 만드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 그걸 만들었을 때 셀링 보너스는 8%고 레퍼링은 12%뭐 이렇게 준다고 해요. 지금 얘기하면 안드로메다 갑니다. 이거 들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림을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자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리점도 아니고요. 복제를 시키지 못해. 그냥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그냥 회원이에요. 회원. 여러분 회원으로서 한 주에 한 명씩 이렇게 멤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분들한테도 너 나랑 같이 어필리에이트 내가 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한 게 어필리에이트 활동이거든요.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한번 광고해 볼래요? 싫어요? 나도 해볼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필리에이트 활동 해보겠대. 그래서 이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멤버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 내가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누군가한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해볼만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목표를 조절하면 또 누군가 너무 쉽다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럼 더 하면 돼.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1년을 만약에 내가 꾸준히 반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년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매주 한 명 정도의 새로운 뉴스킨 제품을 좋아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1년에 몇 명 생겨요? 한 달에 4명 멤버 만들었잖아요. 48명. 근데 48명은 아니고 36명이에요. 왜냐면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할 거니까. 그냥 멤버가 아니라 어필리에이트들이 탄생되는 거죠. 몇 명이 탄생될까요? 네. 한 달에 한 명씩 어필리에이트를 내가 만들어냈을 때 12명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중에 자 이렇게 되면요. 뉴스킨의 소비자 자산은 소비자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회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냐? 먼저 볼게요. 이 어필리에이트들도 멤버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활동하겠다는 사람들이니까 한 5명 정도씩의 어필리에이터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5명. 1년 동안에 5명. 그러면 12명에서 5명씩 만들면 60명의 여러분의 두 번째 멤버가 생겨요. 소비자들이. 여러분이 직접 만든 소비자는 몇 명이에요? 1년 동안? 36명. 합치면 108명. 이 108명의 소비자 자산을 여러분이 1년 동안 구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든요. 어떻게 받냐? 먼저 여러분이 직접 멤버를 만든 팔았다라고 회사가 얘기해서 셀링 보너스라고 그래요. 소비자한테 판매가 일어났다. 그래서 36명이 쓴 거로부터 한 66만 원이 들어와요. 1년이 아니라 이건 월마다 66만 원이 들어오고요. 레퍼링 보너스. 여러분이 직접 멤버를 만든 건 아니지만 어필리에이터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두 번째 단계의 멤버가 생겼잖아요. 이 60명으로부터 받는 게 한 146만 원 정도예요. 이거 계산하는 건 나중에 초대원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얘기하면 진짜 어려우니까 지금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지금 회원으로서 얼마 받아요? 회원으로서 2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사업자 대리점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장님 대리점 아닌데 회원으로서 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1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있는데 그냥 회원하실래요? 그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신청만 하면 바로 대리점도 이렇게 되면은 난 찝찝해 안 할래요. 대리점 신청만 해서 대리점이 되면 이 108명으로부터 이 전체 108명에 대해서 빌딩 보너스, 대리점 보너스 10%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113만 원. 그러면 다 합치면 여러분이 325만 원 정도의 파이프라인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이 중에 나 같은 대리점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나왔다고 가정한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한 달에 내가 매주 한 명의 멤버를 만들고 그중에 한 명을 어필리에이터로 전환했을 때. 은퇴하실래요 이제? 1년 하고는? 아니면 1년만 한번 더 해볼까요? 레버리지가 이 사람의 매력이라고 했죠. 1년 한번 더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생길까? 1년 동안 여러분이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 뭐예요? 108명의 소비자 군단. 여러분이 직접 만든 36명, 여러분이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2명을 만들어서 60명이 생긴 멤버들. 근데 이것을 내가 1년만 더 해보겠다. 더 하는 건 뭐예요? 매주 한 명 정도의 제품을 쓸 수 있는 멤버를 찾아보겠다. 근데 찾으면서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관심 있는 그 한 명을 어필리에이터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그럼 몇 명의 멤버가 또 생길까요? 추가로? 이탈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36명이 생기겠죠. 그럼 셀링 보너스는 몇 명이 쓰는 걸로 받아요? 이제 72명이 제품 쓰는 걸로부터 여러분 셀링 보너스가 132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어필리에이터들 더 증가시켰겠죠. 12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될까요? 20명. 실제로 지금 20 몇 명 만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레퍼링은요 120명의 멤버가 쓰는 걸로부터 293만 원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근데 빌딩 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빌딩 보너스는 레퍼링과 셀링이 만든 190 그죠? 192명이 쓰는 것부터 226만 원. 그러면 전체 합산하면 어떻게 돼요? 651만 원 정도가 됩니다. 2년을 했을 때. 마지막 3년까지는 해볼게요. 근데 사실 플러스 알파, 왜냐면 이쯤 되면 사실 또 다른 대리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 받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로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한 번만 더 똑같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3년, 어떤 일을 하나 3년 집중해야 되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죠. 셀링 보너스는요, 이제 70몇 명으로 받는 게 아니라 100명 넘는 멤버를 구축한 거예요. 실제로 100명 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집중하면? 다 돼요. 다 해요. 108명의 멤버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330만 원 셀링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레퍼링 어떻게 될까요? 다시 12명을 만들어 36명으로부터 180명의 멤버들이 생기고 180명이 쓰는 걸로부터 6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660만 원이 엄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제품 사용을 하는 걸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빌딩 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든 멤버 108명,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하게끔 만든 그들 중에 만든 180명, 다 합쳐서 300명 정도가 쓰는 걸로부터 한 339만 원의 로열티 받아요. 합치면 한 1329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야, 저거 너무 버겁다. 한 주에 한 명 만드는 거. 그러면 2주에 한 명 만들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6년 걸릴 거야, 또. 이해되세요? 난 2주도 그렇고요. 한 달에 한 명 만들 것 같아요. 사실 그분 못해, 사실. 왜냐면 사람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집중을 해요. 이론이고, 집중. 집중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놔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사실 누스케는 전 지금 버티고 있는 거 누스케. 우리 와이프는 진짜 잘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하루 종일 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누스케만 생각을 해요, 사실. 애들 과제도 많고 막 픽업도 많고 막 하루에도 막 픽업 막 100kg씩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강의 한번 저는 미쳐요, 진짜. 저는 진짜. 근데 그래서 이기수 선생님 다음 달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잊지도 않고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 잊을만도 한데 이거 어떻게 잊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걸. 또 잊어버렸어. 아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애들이 한때 다 파일럿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뭐 그 파일럿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 주인공이 다 파일럿 한대. 1년 지나니까 다 셰프로 바뀌었어. 맞아. 이제 셰프 그거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재미난 건 나중에 파일럿 되는 애 중에 너 왜 됐어? 물어봤더니 아 제가 어떤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때 자기 꿈이 생겼는데 그걸 이어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가 끝난과 동시에 꿈이 끝나요. 근데 얘는 그거를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뭐 선배들도 가고 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이어나간 거예요. 책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되게 작은 거 같잖아요. 근데 저 행동을 했다는 것은 누스킨을 계속 생각하고 뭔가 한다는 거예요. 몰입을. 여러분이 누스킨은 성공하기 어려운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잡을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대부분 직장에 가 있어요. 남는 시간 이제 누스킨 주어진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환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가정주부들은 뭐예요? 근데 제가 가정주부보다 더 심합니다. 왜? 저 24시간 있으니까. 아무튼 애들 학교 뭐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다 보면 누스킨 까먹는 거예요. 누스킨 어려운 게 아니라 까먹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놔버리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난 안 넣고 난 완전 우리네가 잘 건데 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1년에도 할 수 있어요. 왜? 한 달에 매주 한 명씩이었잖아요. 한 달에 4명 멤버 만드는 거잖아요. 나 한 달에 12명 만들 건데? 나 한 달에 한 명이 아니라 3명 어플레이트 찾을 건데? 그럼 이 결과를요 108명을 1년 만에 만들어 버린다니까. 36명의 어플레이트 활동하는 사람을 1년 만에 만들어 버려가지고요 이걸 1년 만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1년 만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보상 받긴 지 1년이 안 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완전히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은 다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누스킨 투잡으로 하든 뭘로 하든 예, 일단 놓지 마라. 예. 드라마의 종료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주는 가치. 내가 50대 정도 됐고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퇴직금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중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은 내 삶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분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 직장이 답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내가 추가적으로 수입도 되면서 나중에 이게 비전까지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한번 뭔가 사이드로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분한테도 굉장히 큰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한 내 인생의 3년, 4년, 5년 정도는 진짜 한번 올인해봐도 될 시기야.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만났을 때 고향을 가족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10년 미친 듯이 했거든요. 난 그럴 수 있는 시기야. 한번 난 태워보겠어. 내 인생에 3년 없다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한번 그렇게 또 해볼 도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작은 물방울이 여러분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바위를 뚫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많이 처음에 아까 왔을 때 아무도 없어.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많이 오셨어요. 또. 네. 아, 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